이번에는 일본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 제조업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장인 정신, 사무라이 정신, 그리고 모노츠쿠리, 이게 물건 만들기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는 제조업도 굉장히 정밀공업들, 첨단공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계공학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 아니면 소재 분야, 이런 분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직 격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도 소부장 관련한 분야에서 우리가 좀 취약하다라는 걸 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른바 품질 부정 문제인데, 품질 부정 문제가 단순하게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을 숨기거나 아니면 검사를 부정한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위조하는 식의 뭔가 진짜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제조업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일본 품질 부정 문제, 안재현 오사카 무역관님의 리포트인데요. 니케이가 조사를 했는데 최근 5년간 품질 부정 사례를 추산했더니 무려 4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품질 부정의 유형은 품질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검사 비리,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진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시험 부정이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스코코센 스테인레스 시험 데이터 조작 사건도 발간이 됐는데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가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됐다 싶었는데도 반복적으로 품질 부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스코코센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스프링용 스테인레스 강선의 강도 시험 데이터, 그러니까 스프링의 강도를 시험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발각이 됐고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철강 제품에서도 부정 상황이 차례차례 발견이 됐고, 일본 다수 기업의 품질 데이터가 위장을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경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사는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시작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정밀하게 봐야 되는 차량 데이터까지 위장을 했던 것이 발각이 되고, 이게 처음에는 자동차 분야,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을 다루고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자동차 분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토목건축업계의 면진, 댐퍼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이런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이런 품질 부정을 할 때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져서 관습으로 고착돼 있고, 그리고 그런 품질 부정 문제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미쓰비시는 고무제품 품질 데이터를 위장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뒤에도 그 뒤에 또 보니까 그 계열사에서 고내압 전력 반도체 모듈에서도 표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중에 이후에 오디오 기기에서도 라디오 수신기가 부족한 제품인 거를 알고도 이건 부족한 제품인구나를 알고도 인지를 하고도 또 사용한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의 결함이 생산을 한 과정에서 생산 라인에서 단순하게 결함이 발견됐다, 이거면은 그 제품의 하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설계 분야에서도 부정이 적발이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에 불량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그런 품질 부정 문제가 된 거예요. 교세라 같은 경우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 재료, 그러니까 재료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부적합 재료를 수년 동안 사용했다가 미국에서 규격 인증 취소를 당했고, 덴소 같은 경우도 연료 품질 부정이 적발돼서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일본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품질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부정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응답자의 38%가 현장에서 품질 부정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체 중에 40%가 품질 부정을 내가 맞닥뜨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업구조적인, 우리나라에도 주는 함의가 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조업체들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낀 경우가 75.9%에 달했고, 고객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낀 것도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 요구가 힘든 이유로 가격 인하 경쟁이 58.7%, 요구 품질 상승이 40%, 고품질을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일본 제조업 특유로 고품질을 요구하지만 가격은 많이 쳐주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품질을 약간 부정하고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승계의 단절, 노하우 상실, 숙련 기술자들의 퇴사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품질에 대해서 예전에 제조업 품질은 싸고 품질이 낮은 중국, 그리고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일본, 이렇게 해서 각자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낮은 품질에서 점점 품질이 올라오는 동안 일본 같은 경우는 품질이 자신들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높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얘는 싼 가격에 품질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 수준은 점점 비슷해지지만 원가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분명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철저한 고품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사서 오래 쓰는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제품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을 원하고 아니면 좀 더 저렴하지만 자주 교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을 때 일본 업체들은 자신들의 어떤 품질을 고수하면서 그러면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 가성비의 물건을 내줘야 되는데 이 고품질에 대한 프라이드를 버릴 수 없었고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단가와 품질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품질 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과잉 품질과 비용에 대한 문제를 직접 원청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공급업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에다 이거를 부담을 전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최적화된 구조와 부가가치적인 신기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하청업체에다가 그 부담을 떠넘기는, 그러면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품질을 유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품질 부정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고민을 당연히 하죠. 그랬을 때 장인들과 이런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모노츠쿠리 정신으로 물건을 만들어왔던 이 정신과 이 생산 라인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옮겨 놓는다고 했을 때 그 품질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로 전환도 안 되고, 이런 그 자신들이 만들던 거를 값싼 노동력을 가진 동남아로 갔을 때 표준화를 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 수익성 저하와 고품질에 대한 요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니의 설계자였던 오다 준 씨는 현재 일본 품질의 문제는 기술력이 저하가 돼서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과잉 품질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팅을 활용한다거나 그러면서 공정 단계를 좀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 그대로를 가져가면서 낮은 비용과 고품질을 유지한다는 이 불가능한 두 가지 미션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품질 단계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역관님은 그 품질 부정과 제조업 기초 체력의 문제를 한국도 대비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이렇게 있을 때 정말 그 대기업 중심의 그 제조기업들은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1차 협력업체, 2차, 3차로 내려가게 되면 여전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좀 많이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 기업들이 해외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을 요구하게 되면,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청이나 협력업체로 떠넘기게 되면 이런 품질 부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어떤 기술력 아니면 어떤 그 국가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 고품질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그 아날로그 사회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초기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이 그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부정 문제를 통해 어떤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